트렌드는 사실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면 실패하십니다. 트렌드는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언제 폭발할 거야 그걸 알아야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더 빠르게 알고 있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대한 강박증 혹은 뒤쳐졌다는 강박증, 뭐 걱정, 불안 이런 거 전혀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트렌드 코리아 2018이나 19처럼 중고시장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차라리 그 책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실제로. 거를 읽어도 네네. 괜찮나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서 제일 주의할 것이 그런 어떤 불안감과 강박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 책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재미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일하는 이야기 유지영 기자입니다. 연말이 이제 지나고 어느덧 2025년이 밝았어요. 오늘 그래서 업계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로 올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2025년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 보시는 분을 모셨어요. 매해 이맘때쯤이면 서점에 그 베스트셀러에 항상 올라오는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저자이신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전미영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처음에 명함 교환을 하는 거를 약간 시그니처처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지연입니다. 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교수님을 몇 번 뵙기도 했고 제가 항상 기사 쓰다가 이제 막히면 전화를 항상 드리잖아요. 이제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위원이라고 이제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한번 이제 약간의 소개와 하시는 일에 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사실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또 전략을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들의 변화들을 쏙쏙 꼽아가지고 트렌드 코리아에 잘 담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을 네, 많이 사실 하시는군요. 메인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나오면 이제 10월 정도에 이게 서점에 나오잖아요. 책은 혹시 좀 많이 팔렸나요? 네, 올해 저희 책 출간하고 한 1, 2주 있다가 우리 한강 작가님 노벨상 사셔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빨리 내길 잘했다. 조금 빨리 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이렇게 쓸어올렸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책 매대 옆에 한강님 책 매대가 있어가지고요. 우와, 네. 좀 같이 팔린 것 같아요. 아, 약간 한강 특수를 예, 누리셨네요. 저희 조금 올해? 누렸습니다. 와, 네. 전혀 생각 못했던 포인트였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위원님 원래부터 그 소비 트렌드를 연구를 근데 하시긴 하셨던 거죠? 저는 학부가 소비자학과여서 네, 이제 소비자 네. 전반적인 연구를 했었고 석사 대학원 입학을 김난도 교수님의 랩에 들어가게 되면서 김난도 교수님과 소비자 행동 연구를 하다가 김 교수님께서 트렌드 연구를 하자 하시면서 그럼 트렌드를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이제 교수님께서 시키시면 테스트를 하고 제자였죠, 제자로. 네. 근데 그래도 트렌드 연구를 하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예스를 하신 것은 원래 좀 이렇게 트렌드 쪽에 관심이랄까?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트렌디하다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네. 않고 저는 변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다른 박사 논문은 소비자 행복,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할까? 네. 저는 좀 더 약간 이런 사람들의 행태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결국은 이어지면 트렌드거든요. 제가 트렌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트렌드를 변화라고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근원적인 욕망은 있거든요. 남들과 잘 지내고 싶다. 누군가 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을 발현하는 모습은 그 시대의 미디어, 그 시대에 인기 있는 상품, 브랜드, 기술, 뭐 정책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겉에 발현되는 것만 보고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얘기하지만 근원적인 어떤 가치들은 어쩌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의 관심사하고도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책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제 매년 이거 책을 내시면서 키워드를 여러 개를 선정을 하시는데 혹시 10가지 키워드 중에 올해 이런 키워드는 좀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하실 만한
만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추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책이 출간하고 나서 반응이 뜨거운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보하라는 키워드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네. 문장을 줄여서 만든 건데 저는 줄임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책 출간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 키워드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아보아에 열광을 하는 걸 보고 오 신기하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예전에 있었던 키워드 중에 네네. 소확행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는 싶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 키워드에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저희 20대 연구원들이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발 쓰지 말자고 너무나 강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요즘 20대들에게 행복을 너무 강요한대요.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직업을 정할 때, 하다못해 저녁 메뉴를 정할 때, 그러니까 너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너의 행복이 항상 있어야 돼라고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자를 저희가 과감하게 지우고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고 너무나 평범해서 기억에 남지도 않는 그저 그런 하루 이런 느낌으로 아보하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어떤 하루군요. 그렇죠. 그냥 정말 기억에도 남지도 지나가는. 않는데 사실은 저희 20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너 행복하게 살지 않아도 돼. 너 정말 그냥 흘러보냈다. 너 오늘 하루 특별히 사고 안 났잖아. 너 참 잘 살았어. 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격려를 얻고 싶어 하는 거고요. 요즘 20대들을 잘 보시면은 어떤 상품이 됐던 행운을 느낌을 가지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일클로버가 되기도 하고 키링이 되기도 하고 정말 스마트폰에 부족 하나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행운 이런 키워드에 훨씬 더 반응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대요. 원래는 아니지만. 좀 부담스럽구나. 그렇죠. 예. 근데 행운은 내가 어떻게 지내든 갑자기 똑 떨어지는 거라서 훨씬 기분이 좋대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아부아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보아라는 키워드가 지금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키워드이긴 한데 그럼 이것을 소비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나 뭘 팔아야 되는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아부아 키워드 자체가 워낙에 일상이기 때문에 과시형보다는 네네. 필사, 달리기, 뜨개질, 그다음에 상품으로 치면은 고가의 치약. 네. 이 고가의 치약은 나만 느낄 수 있는 가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의 평가를 받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일상의 것들의 가치를 좀 찾고 싶어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뭔가 이 일상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의 상품 이런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기업들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이제 워낙 소비 트렌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요즘 기업들은 좀 뭘 많이 고민을 하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하나의 현상들을 전 국민이 아는 게 당연했지만 요즘은 제 친구하고 저하고도 같은 대화를 하지 않고 아부아가 떴다고는 하지만 아부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취향이랄지 좋아하는 것이랄지 이런 게 되게 파편화돼 있다라는 그런 맞아요. 이 파편화가 된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걸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가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조금 편하게 접근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된 거군요. 네. 올해 그 옴니보어라는 이게 뭐 이런 얘기였던 것 네,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 키워드는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뜻이 잡식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키워드를 사실 어디서 봤냐면은 논문에서 봤습니다. 사회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시면서 이 잡식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취향의 옴니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클래식과 재즈도 좋아하면서 아이돌도 좋아하는데 또 트로트도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 때 옴니보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저희는 뜻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고요. 사람들이 나의 어떤 특성, 제가 여성이고 나이가 무슨 때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저희가 옴니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어떤 소비자를 설명할 때 예전처럼 인구 통계학적인 큰 틀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나 타겟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할 거고 여자들은 문화예술의 애호가가 많을 거야. 부자들은 이런 형태의 소비를 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소비를 하겠지. 어떤 나이,
소득,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야라는 사실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타겟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섞인다.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팔아야 그렇죠. 하는 너무 어렵죠. 걸까요? 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네.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숙제일 것 같은데요. 인구 통계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의 포인트가 바뀌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제품을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거기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화질의 TV를 판매하는데 옛날에는 고화질이 비싸니까 부자 한 대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좀 벗어나서 게임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화질에 예민하신 분들, 그분들을 인구 통계로 보면 뭐 남자가 많다, 어떤 나이대가 많다가 나오겠지만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우리 고객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인구 통계적 특성을 주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들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거야. 그거를 좀 저희는 짚어드리고 있고요. 또 앞으로 AI 시대라고 하니까 그런 AI들이 소비자 행동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런 타겟팅의 새로운 또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엄청난데요. 진짜 약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흐름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해설서라고 부릅니다. 해설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혹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마음속 기저에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특히 한국 사회를 해설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되게 세계적인 트렌드서 같은 거 너무 많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 사회에 딱 적용시키기에 되게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타파한 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저희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 작업하시면서 해가 갈수록 꼽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서 굉장히 많은 현상을 보고 수집을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엑기스 이런 거를 좀 뽑아내는 나만의 어떤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일단은 개그장을 떼고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얘기로. 토론을 많이 해서 이거는 왜 그럴까? 똑같은 현상을 봐도 다르게 해석해봐라. 그러면서 한 사례의 다양한 면면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특히 패션 산업에서는 이렇게 발현되었는데 식품 산업에서는 또 다르게 발현되었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원인이라든지 배경이 유사하면 요거를 중심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쪽 현상이 아닌 그 밑에 있는 공통점을 뽑아서 그거를 저희가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연구위원님도 일상생활을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게 요즘은 이런가? 좀 더 남들보다는 잘 포착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박사님들의 특징은 메모장 적으세요. 왜 이게 유행할까? 왜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갈까? 가방에 키링은 왜 달려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 그래서 김단도 교수님도 그렇고 막 필기하는데 다 맞지 않아요. 저희 서로 까보면서 막 비웃어요 서로. 에이 이러면서 이거 뭐 나왔던 건데 아니면은 이건 그냥 너무 지엽적인 네, 건데 너무 작다. 그냥 뭐 듣고 안 들은 척하고 막 서로 쿨하게.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 약간의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저는 트렌드 연구하면서 저도 트렌디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뒤처지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너무 싫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저 책을 안 읽어서 내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싫고 제가 갖는 것도 싫고 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아서요. 저는 트렌디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책이 또 정답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트렌드는 사실 중요한 게 속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빨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너무 빨리 가시면 실패하십니다. 트렌드는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언제 폭발할 거야. 그걸 알아야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더 빠르게 알고 있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 대한 강박증 혹은 뒤쳐졌다는 강박증, 뭐 걱정, 불안 이런 거 전혀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트렌드 코리아 2018이나 19처럼 중고시장에서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차라리 그 책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실제로. 거를 읽어도 괜찮나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서 제일 주의할 것이 그런 어떤 불안감과 강박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은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하시고 또 저희 책에 대해서 항상 삐딱하게 봐주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도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구위원 덕분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도 좀 재미있는 인사이트로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